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그리스의 정치적인 변수,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감, 시장에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그리스발 파국과 유로존의 재정위기 전염 가능성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단기적인 변동성으로는 충분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8일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인데요. 유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까지 시장에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계절 효과도 감안하셔야 되겠는데요. 연말 이 차익 거래를 노리고 들어왔던 자금들이 연초에 청산하게 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올해 1월 만기일에 기관을 중심으로 7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의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일 이 만기일에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시즌에 문을 열게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 확연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 실적 전망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 중소형주 장세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2005년 이후 1분기에는 매번 코스닥이 코스피의 수익률을 상회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테마성의 움직임이 어디로 모아지는지 잘 추적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소환이라고 합니다. 이 한 해 동안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날씨가 확 바뀌었죠. 그렇듯 우리 증시도 좀 계절성을 타는 걸까요? 오늘 증시 분위기 한껏 위축돼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좀 얼음도 얼어 있는 것 같고요. 증시 분위기 좋지 못한 이유, 이 대외 악재에서 찾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락 그리고 그리스 정정 불안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 1900선도 이탈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먼저 확인하시죠. 오늘장 낙폭이 큽니다. 지금 현재 1.14% 하락이고요. 1893.9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봉 상황 좀 확인하겠습니다. 직전 저점이 12월 18일에 형성됐던 1881.73포인트였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내려서지 않았지만 지금 비슷한 수준까지 밀려 내려와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럼 분봉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부터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고점이라고 해봤자 1900선 딱 터치하고 추가적으로 더 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도 장중 저점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죠. 오늘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팔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좀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요. 앞서서 외국인은 장중에는 좀 팔다가 막판에 매수로 좀 돌아서는 매매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우선은 장 초반에 매도 강도는 상당히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시간 10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요. 현재 외국인 매도 물량 1,300억 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기관 매도로 대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물량 제한적입니다. 현재 400억 원 정도 물량 나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꾸준히 좀 받아내고는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좀 거세게 나오고 있죠. 현재 개인 쪽에서 86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보시죠. 오늘 전업종 하락입니다. 낙폭이 가장 큰 업종 역시나 섬유의복이네요. 2%대 하락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제일모직이 하한가로 결국에는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 흐름 나오면서 섬유의복 업종 좋지가 못합니다. 기계와 운송장비, 화학, 전기전자 순으로 크게 밀려나고 있는데요. 운송장비 쪽에서는 자동차보다는 조선 쪽에 현재 시황이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럼 종목들 찾아서 좀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들 최근 들어서 좀 대형주들 실적에 발목이 잡히면서 흐름 좋지가 못하고요. 앞서서 좀 오늘 시장의 하락 요인 이 국제 유가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WTI 간밤에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50달러를 이탈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 WTI 같은 경우는 100달러 부근에서 움직였었죠. 지금 50달러, 그러니까 반토막 난 겁니다. 상당히 크게 밀려난 건데요. 국내 관련주들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지 먼저 국제유가 하락과 관련된 피해주 체크하겠습니다.
전유화학조선입니다. 어제는 실적의 발목을 잡혔다면 다시금 악재 불거지면서 오늘 장도 대체로 마이너스권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주가 크게 타격을 입는 모습인데요. 현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까지 빅4 모두 다 내립니다. 특히나 낙폭이 가장 큰 종목 현대중공업입니다. 4포인트가량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에 현대중공업 어닝 쇼크였죠. 이번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 함께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학주 가운데 낙폭 가장 큰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4포인트 정도 하락 흐름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 정유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하락한 거 대비로는 좀 잘 버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주가 있다면 수혜주도 있겠죠. 물류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항공주들, 해운주들 대체로 분위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국제유가가 5% 급락한 것 대비했을 때 탄력은 좀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항공주들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항공주 가운데는 대한항공이 가장 탄력 좋네요. 1% 정도의 상승 흐름이고요. AK홀딩스는 1% 정도 하락한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항공 사업을 하는 쪽보다는 오늘은 약간 저변에 있는 쪽, 예림당이 3% 정도 상승 흐름 나타낸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해운주 가운데서 흥하해운, 대한해운 나란히 2%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저가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사이즈가 큰 거래소 종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떤 종목군들인지 좀 묶어봤습니다. 오늘 52주 신저가 종목 가운데 이 거래소 종목들 위에 보시면은 지방금융지주사죠. DGB금융지주, BS금융지주 모두 다 오늘장 신저가입니다. 여기에 하나금융지주까지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면서 52주 신저가 오늘장에서 다시금 썼고요. 화학주 세 종목 있습니다. GS, LG화학, OCI도 신저가입니다. 그리고 건설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GS건설,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모두 다 다시금 신저가를 쓰는 모습이고요. 조선주 두 종목도 있고, 오늘장에서 좀 관심받고 있는 부분이 백화점 3인방입니다. 요즘에 소비 심리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하고요. 백화점 가면은 한산한 분위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직구 열풍,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의 확산, 이런 부분이 모두 다 이 백화점주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3인방 일자리 신저가입니다. 특히나 현대백화점 오늘장 6% 가까운 급락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형주 분위기가 좀 굉장히 투자 심리에 위축되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여의도 증권가의 시각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가보시죠. 네, 오늘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에 대한 분석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어떤 걸 전해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쪽으로 알아봤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유진투자증권 4분기 프리뷰 실적 바닥은 통과했다라는 제목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60만 원 제시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 전망부터 살펴보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9.7% 증가한 4조 8,60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 메모리 반도체 호조세 등이 실적 개선의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지난해 실적 기준 PER 8.8배, PBR 1.5배로 밸류에이션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올해 1분기 이후 갤럭시 S6 등 다양한 신제품 출시로 IM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고요. 이어서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이익 환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가 부각되면서 삼성전자 투자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가는 현재 대비 20%의 상승 여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죠. LIG 투자증권입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데요. 175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승자가 될까? 포인트 보시죠. 1위 업체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라면서 프리미엄을 여기에 부여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수익성보다는 점유율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LIG투자증권에서는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4조 6,300억 원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올해 2분기부터 점진적인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림 살펴보시죠. 스마트폰 업체의 점유율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요. 과거 피처폰 사례를 보면 성숙기 시장에서 점유율과 수익성은 장기적으로 동일한 방향성을 보인다면서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둔화 등 일시적인 움직임보다 점유율 확보와 증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는 싼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PER 밴드 차트입니다. 이에 따라서 1위 업체의 영향력 확대에 프리미엄을 부여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17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죠. 역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리포트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목표 주가는 16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자, 포인트는 분기 실적 개선과 주주 환원 강화로 주가의 강세가 예상된다는 그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포인트 보시죠. 자, 올해도 경쟁이 심화되고 치킨 게임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올해 영업이익 지난해보다 9%가량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이 실적을 견인한다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4조 8천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IM 부문의 수익성 둔화가 불가피하겠지만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IM 수익성의 저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2분기부터 라인업을 축소하고 효율화시켜서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림 함께 살펴보시죠. 신한금융투자에서 보고 있는 PER과 PBR의 밴드 차트입니다. 목표 주가는 PBR 1.5배를 적용해서 14.3% 올려잡은 16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했지만 반도체 부분의 가파른 실적 개선 기대되고 있고 분기 실적은 저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역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주가 추가 상승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적이 저점이라는 부분에 증권사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2분기 이후부터 실적의 개선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주 이익 환원, 또 배당 정책 이런 부분들의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있고요. 또 점유율을 확고하게 앞으로 가져갈 것이라는 부분 포인트로 잡아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4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4조 8,100억 원, 또 우리나라 18개 증권사의 컨센서스 평균치는 4조 7,730억 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특징 살펴보시죠. 네, 이 시장이 어두워도 소선달구목은 있나 봅니다. 유가증권 시장과는 다르게 코스닥은 견조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560선을 사수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야기 드리는 동안에 지금 약간 아슬아슬하네요. 559.91포인트. 지금 560선 부근에서 줄다리기 공방전 펼치고 있습니다. 0.23% 정도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분봉 보실까요? 오늘 장에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557.23포인트. 하지만 시가를 저가로 만들면서 조금씩 낙폭을 줄이더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9시 45분 구간에는 562.10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플러스권 전환됐다가 다시금 또 하락으로 돌아서 있는 모습. 현재는 이 보합권 내에서 빨간불, 파란불이 바뀌고 있습니다. 좀 더 이 시장의 방향성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어서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은 기관의 힘입니다. 기관이 강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코스닥을 쭉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관은 꾸준히 사들이고 있죠. 현재 기관 쪽 매수폭 15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 모두 다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113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는 43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개인 쪽 매매 패턴은 팔다가 거의 100억 원 가까이 팔다가 현재 매도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 어느 정도 매도폭을 줄여줄지, 매수 전환은 할 수 있을지 수급 관심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코스닥 어떤 종목이 잘 가고 있을까요?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코스닥에서는 이 뉴스가 나오면은 여기에 따라서 매기가 점차 좀 확산되면서 관련된 종목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시장의 뜨거운 감자 핀테크입니다. 관련주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무더기 상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은 현재 솔라시아가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라운시큐어나 코닉글로리, 윈포넷 이런 종목들 10% 이상 시세 내고 있습니다. 코맥스, 코나이, 에이텍도 오늘장에 3에서 9%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들이 핀테크와 무슨 상관일까? 어제 나왔던 핀테크 종목과는 다른데?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강했던 핀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 쉬어가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새로운 종목 찾기에 상당히 혈안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핀테크와 관련해서 어제는 전자결제 관련주가 관심을 받았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보안이라든지 혹은 NFC 안테나를 만드는 통신 장비 업체 이런 쪽으로 매기가 퍼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장에서 관심받고 있는 테마주들 살펴보실까요? 오늘장에서는 어제 강한 흐름을 나타냈던 백신주, 이 구제역과 관련된 종목들 다시금 시장에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돼지뿐만 아니라 소도 안전하지가 않답니다. 이 구제역 의심이 되는 소까지 발견되면서 현재 먹거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백신주들은 이에 따라 다시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종목군 보시죠. 어제 제일 강했던 종목이 제일바이오였는데요. 오늘은 이것보다 이글벳이 더 강합니다. 이글벳 현재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제일바이오 11%대 상승이고요. 파루, 중앙백신, 대한유팜, 진원생명과학까지 1에서 7%대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 짚어보면은요, 오늘장 어제 같은 경우는 대체제 관련해서 이 수산주만 조명을 받았는데요. 오늘 좀 더 변화가 있다면은 수입육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왜인지 좀 살펴보니까 이제 소도 안전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이 수입산 소고기에 눈이 가겠죠. 따라서 오늘장 한일사료나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종목들도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 보시면은요, 동원수산이나 신라 SG 오늘도 시세의 연속성 확인이 되면서 7%, 9% 각각 강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한일사료 현재 6%대 상승,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현재 2%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휘청되는 가운데서도 나홀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국가 어딜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어제 중국 증시 2015년의 첫 번째 거래일을 3% 급등으로 화려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장에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품주만 가나 싶었는데 뒤이어서 밥솥주도 가더니 이제는 중국 국적 관련된 종목들도 무더기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품주들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산성 LNS 10%대 상승이고요. 코리아나 5%대, 그 밖의 종목들도 현재 시세 좋고 한국콜마홀딩스 6% 가까운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밥솥 관련주는 장 초반에 강하다가 현재는 약간은 좀 주춤되고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시장에서 다소 소외됐던 중국 국적 관련주들 다시 재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이포트 11%대 강세, 중국 원양자원 오늘장 거래량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6% 정도의 상승 흐름이고요. 나머지 중국 국적 관련된 종목들 2에서 4%대 상승 시세 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다시금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2월 달에는 중국의 국경절, 춘절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가 어느 쪽까지 내줄지도 관심 포인트 되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선물 시장 넘어가겠습니다.